대한민국의 성인이면 보험은 2+1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뒷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네요 라고 가입하실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돈을 더 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불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한테 유리한 건 70년 동안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으로 잘 대비를 하겠다. 그게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반값보험료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 그리고 작가 활동하고 있는 장명훈이라고 합니다. 보험도 사실은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에 내 돈을 넣기 전에 사실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하는 게 맞는데 유독 보험만큼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을 타게 될 때나 한참 후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가입했네?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데. 또 속는 분도 많이 있고 인생에 한 번은 보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딱 공부하면 보험을 잘 가입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한 번은 공부를 하고 한 사람만 공부를 해도 그 가족 보험을 다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인 보험을 한 번은 꼭 공부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값보험료 프로젝트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험이 어차피 길게 유지가 안 되고 다 해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험 유지율 데이터가 계속 공개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5년 유지율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 5년 지나면 보험이 10개 중에 한 6개가 해지가 되고 보험 유지율이 40%대가 나와요. 그리고 과거에는 7년 유지율도 공개가 됐었는데 7년 유지율 평균이 보면 30%대 정도 나옵니다. 10개 중에 7개가 해지가 돼요. 7년이 지나면. 그러면 10년 유지율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서 막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없고 업계 관련 분이 10년 유지율을 업계에서는 10% 안팎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좀 해봤을 때 보험이 10개 중에 10년 지나면 9개가 해지되고 하나밖에 안 남는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험을 대부분 납입하는 기간이 20년 납, 30년 납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그 가정에 재정에 위기가 오면 그때 보험이 다 해지된다는 거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로 바뀌어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어디가 크게 아파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글로벌 경제 위기가 10년에 한 번씩 오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사업하다가도 위기가 생길 수가 있고 갑자기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너무 긴 시간 동안 한 번 재정의 위기가 올 때 그때 보험이 다 해지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가족이 이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줄여놔야 위기의 순간에 그거라도 유지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요. 대한민국의 성인이면 보험은 2+1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성인이면 2개 그리고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모의 조기 사망을 대비해서 +1에서 하나 더 가입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대비하는 보험을 일반적으로 2개는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보험. 이거 2가지만 일단은 준비하자.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으로 대비할 수도 있고 정기보험으로 대비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가입해서 부모의 조기 사망을 대비할 수 있다. +1은 정기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3개만 가입하자. 그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약은 딱 5개만 가입하자. 그 외에 어떤 특약도 다 가입하지 말고 기존 것도 가능하면 삭제를 하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거든요. 이 5개가 아까 말씀드린 2+1 보험에 3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실비특약, 3대 질병 진단비 특약, 그리고 정기보험이니까 사망보험금 특약. 이거 3개는 2+1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2개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 그 정도 특약만 가입하고 나머지 특약은 다 삭제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 2+1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실비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죠. 이 2가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실비보험은 보험회사가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잘 판매 안 하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판매 안 해요. 다른 거 하나 가입해줘야 이거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보험회사가 가능하면 판매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실손은 아무리 보장이 나빠지고 보험료가 비싸지고 말이 많더라도 그나마 보험 상품 중에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게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프거나 다치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병원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가면 결국은 병원비가 나오죠. 병원비를 보장하는 게 실손보험이고 그 비중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한 60몇 프로 정도를 다 보장을 해요. 나머지 한 40% 정도를 그 중에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그거에 급여의 80%, 비급여의 70%, 4세대 실비가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죠. 그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아무리 보장이 낮은 4세대 실비라도 총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을 때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커버하는 비중이
90%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비용은 한 10%, 100만 원에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그 정도 조건이다. 그래서 사실 실손하고 국민건강보험만 잘 가입돼 있어도 병원비로 우리가 평생 걱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실손으로 병원비는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중증에 걸리게 되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 10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세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진단비를 좀 준비하자. 왜냐하면 모든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고 또 사망률도 높고 장기 요양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그 소득이 단절될 수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만큼만 진단비를 좀 적당히 준비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일반암 진단비 30대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 뇌졸중 진단비를 3천 정도 준비하시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3천 정도 준비하셔도 된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계시는데 보장 범위를 조금 넓혀 놓은 거거든요. 근데 꼭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중증에 보장을 집중하자는 거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 하실 걸 뇌졸중 진단비 3천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을 하실 걸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을 준비하자는 거죠. 중증에 더 집중 보강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조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정 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되게 위험이 큰 거고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그럼 언제까지 준비할 거냐? 80세에 죽어도 사망보험이 나오고 100세에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없고, 가장 큰 위험의 기간인 자녀가 사회생활 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 나이 60세, 65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면 큰 위험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이유는 부모가 사망해도 자녀가 이미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큰 위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60세, 65세까지만 딱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정기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서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서 조기 사망을 대비하는 거죠.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한 65세까지 정도에서 나눠서 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월 보험료가 한 13,000원이면 됩니다. 그거를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면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꾸고 가장 중요한 기간만 위험을 해지하게 되면 그 가정은 20만 원, 3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 자금을 쓰지 말고 그걸로 바로 다 노후자금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노후자금을 30년, 40년간 길게 운영해서 복리 효과를 보고 크게 자금을 모아가면 나중에 보험이 없어도 사실 그 돈으로 병원비 처리하고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보다 중요한 게 사실 노후자금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고, 보험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고 중요한 것만 슬림하게 핵심적으로 가입하자. 2+1만 가입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2+1으로 하고 특약은 5개만 하자 그랬는데 3개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2개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후유장애 특약,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해도 우리 가족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하다가 배상 책임, 남한테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남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금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1,000원 정도만 내고 보험회사가 다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죠. 서로 이렇게 짜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지만 1억 원 내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거기에 추가하시거나, 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면 거기에 추가하시거나 해서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다. 또 가족 중에 한 2개 정도는 넣으시면 자기부담금도 상쇄될 수가 있고 가입 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후유장애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있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어요. 이 2가지 다 가입하시면 좋고, 상해 후유장애는 예를 들면 1억 원 정도, 질병 후유장애는 연령 따라 좀 다르지만 2천에서 3천, 20대 초반이면 한 5천까지도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상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했을 때 손가락이 예를 들어 조금 잘린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절단이 돼서 그러면 장애율이 한 5% 나왔다. 그럼 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반대쪽이 또 그렇게 됐어요. 또 500만 원이 나와요. 발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럼 또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체 여러 부위가 반복적으로 중복 지급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고, 또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 뭐 암이 걸려서 위를 절제했어요. 그럼 또 장애율에 따라 지급이 되고, 또 치매까지 보장이 됩니다. CDR 척도 뭐 3점, 4점, 5점별로 20%, 40%, 60%, 100%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아도 질병 후유 장애에서 또 지급이 되고, 꼭 그거 아니라도 여러 신체 부위에 반복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내고 그 정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선택적으로 가입하셔도 괜찮은 특약이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입원비, 수술비,
그런 특약들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진단비들, 골절, 화상 그런 거 받아봐야 큰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있나 없나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원하는 비용, 우리 병원비 영수증 보면 거기에 입원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술하는 비용, 병원비 영수증 보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실비에서 이미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되면 내가 돈을 더 내고 돈을 더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더 가입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손으로 보장받으면 된다. 보험료 아껴서 자금을 만들어 두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그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걸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기환급형이 있고 순수보장형이 있는데 이것부터 좀 아셔야 돼요. 순수보장형은 내 보험료가 내 보장에만 쓰입니다. 만기환급형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내서 그 돈을 나중에 만기될 때 우리가 낸 돈을 보험회사가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만기환급형이란 거 우리가 뭐 보험료 냈으면 나중에 뭐 돌려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흔히 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3만 원에 가입할 걸 만기환급형을 가입하는 바람에 5만 원, 6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가적인 돈을 더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낸 돈은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낸 돈을 보험회사가 모았다가 내가 불렸다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거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만기환급형이에요. 그런데 만기는 우리가 80세, 90세, 100세 그렇게 가입하죠. 그럼 30살에 가입했으면 그게 벌써 30년의 화폐 가치가 절반 정도 떨어지는데 절반의 절반에 또 절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받아봐야 효용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속된 말로 똥값이 됐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가장 높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요. 부가적으로 더 가져가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 돈을 운영해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정말 극단적으로 떨어진 시기에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만기 환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내는 그 차액을 우리가 운용하고 불려가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낼 걸 5만 원, 6만 원 낸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해지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많다. 근데 설계사분이 만약에 요즘에 많이 그러진 않지만 가입자에서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기환급형이에요. 나중에 보험료 내고 돌려받으셔야죠. 가입자분께서 보험료 낸 거 나중에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혜택까지 다 더해줘요. 그럼 가입자분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런 뒷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네요 라고 가입하실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돈을 더 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불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한테 유리한 건 내 보험료가 보장에만 쓰이는 순수보장형. 보험료는 돌려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보험료는 비용이고 지출이니까 바로 사라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보장형 중에서도 무해지환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는 거 요즘에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게 보험료가 한 20%, 30% 저렴해요. 대신 납입하는 기간 20년 동안 중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으니까 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보험을 해지할 게 아니고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무해지환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가입하는 게 월보험료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년 납 많이 하지만 저는 보험료는 무조건 길게 납입하자. 그게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래서 30년 납도 활용하는 거고 80세까지 보장받으면 80세까지 보험료를 길게 나눠내는 거예요. 그거를 전기납이라고 해요. 전 기간 동안 나눠낸다. 전기납도 많이 씁니다. 아니 80세까지 보험료를 어떻게 내?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숨겨진 비밀들이 사실은 많아요. 일단 20년 납으로 가입하면 전기납 같은 거 대비했을 때 길게 나눠낼 거를 20년 동안 압축해서 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죠. 그럼 월보험료를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보험을 길게 나눠낼수록. 그러면 길게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죠.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월보험료가 일단 낮아져요. 근데 월보험료 이미 낮췄어요. 전기납을 써서. 근데 그 보험료도 화폐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받는 보험금도 화폐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지만 내가 내는 보험료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3만 원 낼 걸 2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전기납을 활용해서. 그럼 2만 원이 지금은 2만 원이지만 30년이 지나면 만 원 내는 느낌이단 말이죠. 또 80세까지 길게 나눠내면 그게 한 5천 원, 6천 원 내는 그 정도 느낌이에요. 나중에. 내가 내는 보험료도 화폐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갈수록 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는 체감 부담이 덜하다.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또 납입면제 혜택 보는데 유리합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그 이유는 보험료를 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납입면제예요. 아니 암까지 걸렸는데 그 뒤에 보험료 어떻게 냅니까?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납입면제 특약인 거죠. 근데 20년 납을 했다고 보세요. 30살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럼 50세에 납입이 끝났어요. 근데 암이 가장 많이 걸린 시기 언제예요? 60대 이후예요, 사실은. 뇌심장 쪽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60대 이후에 고령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납입면제 혜택은 못 보죠. 근데 80세까지 나눠냈어요. 그럼 80세 내에 암내심 그런 거 다 걸려도 80세 이내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걸리면 일찍 걸릴수록 그 이후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되죠. 그런 혜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하나 불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기준에서 딱 봤을 때 20년 납하고 정기납을 내가 내는 총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정기납이 조금 더 많긴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 무조건 손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는 30살에 가입해서 80세까지 길게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는 보험료 화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두 개를 동일시해서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큰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0년 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료를 최대한 길게 해서 월 보험료를 줄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꿀팁이 있다면 요즘에 웬만한 보험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입이 다 됩니다. 굳이 설계사분 안 만나셔도 돼요. 내가 보험을 조금만 공부하면. 또 특별히 병력이 없으면 더 잘 가입이 돼요. 실비보험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입돼요. 그리고 암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정기보험 가입돼요. 3대 질병 진단비보험 하나만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시면 좋고 그 외 나머지는 젊고 건강하고 병력 없으시면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다 가입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분 수당이 안 나가죠. 사업비도 적게 들어요. 당연히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많이 있다. 그 말씀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 보장받는 기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비는 100세 상품이니까 요즘에 그냥 100세로 끌고 나가시면 되고 3대 질병 진단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80세 만기로 저는 끊자라고 말씀드려요. 돈 많으면 90세, 100세 하셔도 괜찮죠. 근데 보험료 부담되고 중간에 해지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80세로 타협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기대 수명이 82.2세예요. 모두 다 길게 살 것 같고 90세, 100세 살 것 같지만 사실 남성분들 70대 많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80세로 타입해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30세 보험 가입해서 80세까지만 보장받아도 화폐 가치 하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한 80세 정도로 타협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를 줄여내야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80세로 타협한다. 그 부분도 있는 거고요.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30살에 가입해서 100세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으로 잘 대비를 하겠다. 그게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과거 70년을 돌아보면요. 1950년대예요. 전쟁하고 전쟁 끝나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때예요.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그런 시대가 과거 70년입니다. 앞으로 70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화성 갈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서 백신 약 하나 먹으면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기간으로 타협하자. 진단비 가입하는 목적은 생활비 마련 목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일을 못해서 내가 직장을 못 나가서 그래서 소득이 단절되니까 그 위험기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준비하는 건데 80대 이후에는 일하시는 분도 별로 없죠.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생활비가 사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단비가 없어도 될 수도 있고요. 또 80세 이후에 이런 3대 질병이라는 중증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그냥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꼭 진단비가 필요하지 않은 게 있죠. 병원비만 실손으로 대비하시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3대 질병 진단비를 80세 만기로 준비하고 보험료 줄인 다음에 노후 자금은 계속 만들어 둬야 된다.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